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젯밤 태풍 쏠릭이 목포 육상에 상륙해 오늘 낮 대전과 충청도를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오늘 새벽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태풍 쏠릭이 어젯밤 11시에 목포에 상륙했습니다. 호남 내륙을 지나 충청지방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내륙을 지나면서 약한 소형급 태풍으로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최대 풍속이 초속 20m를 훨씬 넘는 강력한 바람을 몰고 오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동해상으로는 태풍주의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경북 북부로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경북 남부로는 5에서 4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은 충청과 강원도를 지나 오후가 되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겠고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31도, 포항이 34도, 경주가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6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7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쏠릭이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동해안은 일본에서 북상 중인 또 다른 태풍 시마론의 영향도 함께 받을 것으로 예상돼 해안가를 중심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동빈내항에 수십여 척의 어선들이 나란히 결박돼 있습니다. 구룡포항 등 경북 동해안 항포구에 3,300여 척의 선박이 피항한 상태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높아지면서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포항, 울진 후포를 연결하는 배편이 모두 중단되면서 울릉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 공항에서도 태풍에 대비해 서울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은 점차 태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 24일을 최대 고비로 보고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시는 일본에서 북상 중인 20호 태풍 시마론의 영향으로 너울성 파도 등 해안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풍이 진행이 19호가 늦어지고 20호가 지금 진행이 빠르다 보니까 20호의 태풍 영향으로 해안가 지역에 너울성 파도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안가에 정박 중인 배들이 간접적인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포항 이동초등학교 등 지역 일부 학교는 단축 수업이나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상청은 최고 100mm의 비와 함께 최대 초속 20m의 강풍이 부는 등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태풍 북상을 전후해 농가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논두렁과 하천 제방 등을 정비해 물이 잘 빠지도록 하고 집중호우로 벼가 잠기면 신속하게 물을 빼주고 쓰러진 벼도 바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과수의 경우 부러질 우려가 있는 가지를 묶어 받침대를 받쳐주고 고추나 수박 등은 물과 토양을 통해 역병에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빼는 대로 바로 방제해야 합니다.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은 비닐이 바람에 찢어지지 않도록 밀폐 후에 비닐끈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후유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조직 정비는 늦어지고 있고 당내 갈등도 여전합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시도당 위원장 임기는 이달 말 끝납니다. 이전 같으면 진작에 정했을 후임 찾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완영 의원이 도당위원장 자리를 노리자 당내 반발을 사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임 김재원 도당위원장이 기소만으로 징계를 받아 도당위원장 자리를 내놨는데 이완영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스스로 물러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대구에서는
여러 차례 고소하던 곽대훈 의원을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조직 정비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와 정태옥 의원, 김문수 전 지사가 맡고 있던 북구 갑을과 수성구 갑의 당협위원장 자리는 지금도 공석입니다. 여기에 지방선거 이후 기초의회 원구성 과정에 기초의원 3명이 징계를 받아 탈당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심도 우호적이지 않고 이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당의 비례 체제지만 비례 체제 당이 크게 이렇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가지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집권당 민주당이 빠르게 조직을 정비하며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선 데 비해 한국당은 텃밭이라 여기는 대구 경북에서도 여전히 지방선거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경상북도 산하 24개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한국국가진흥원과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최고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년도 C등급을 받았던 문화엑스포는 B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으며 전년도 B등급이었던 독도재단은 C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경영평가는 경상북도가 대구 경북연구원에 위탁해 기관별 경영 전략과 경영 성과 등 14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신라 호국 사찰인 사천왕사가 일제시대 놓은 철도로 크게 훼손됐고 정비를 위해 발굴된 지도 6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천왕사지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두고 전문가들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낭산 자락에 위치한 사천왕사. 일제가 첫 발굴 조사를 한 데 이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도 지난 2006년부터 12년까지 6년간 발굴 조사를 해 주요 건물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보존 정비를 목적으로 발굴 조사를 한 지 6년이 지났으나 제대로 된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놓은 동해 남부선 철도도 철거되지 않고 절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사천왕사 정비와 활용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김무웅 명지대 교수는 철도와 국도 7호선으로 아직도 절터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고 유적 정비도 임시 방편이라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성격이 규명된 건물지도 있지만 규명이 되지 않은 그런 건물지에 대한 규명 연구. 또 관람로와 안내판, 휴게시설 등 관람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CCTV 등 방제시설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기수 한양대 교수는 스토리텔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주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낭산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낭산은 낭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경주라는 큰 텍스트 안에서 낭산이 작은 텍스트로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학술대회를 토대로 사천왕사 보존과 활용 문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비된 유적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확보하는 게 이번 학술대회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비밀 주문으로 당나라군의 침략을 막았다는 사천왕사가 재정비를 통해 관광객이 편리하게 찾는 곳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공사 중단으로 장기 방치된 건축물이 경북에 30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사 중단으로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 387개 가운데 경북은 30개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습니다. 한편 방치 기간이 10년이 넘은 건축물은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안전상태 D나 2등급이 전체 29%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려지는 해조류에서 천연 염료를 추출해 기저귀와 색연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상식물에서 추출한 염료보다 색이 짙고 향균 효과가 뛰어난 것이 장점입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파래와 모자반, 괭생이 등 해조류는 바다에 천지로 널려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만 매년 해조류 4천여 톤이 밀려와 해변을 뒤덮어 이를 치우는 데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칫덩이 해조류를 바다의 보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해조류에서 추출한 천연 염료입니다. 성인용 기저귀를 만드는 데 사용해봤더니 항균과 냄새 제거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조류를 가지고 처리를 해보니까 항균력도 99.9%의 높은 성능을 나타냈고 아모니아에 대한 소치력도 기존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탁월하게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급스러운 녹색을 띠는 해조류 염료를 사용해 친환경 색연필과 3D 프린터용 필라멘트사 등 다양한 시제품도 개발했습니다. 천연 염료는 보통 옷을 염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기저귀나 색연필을 만드는 데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가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을 여러 다양한 제품화 시키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조류는 해변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에 재료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바다 쓰레기 취급을 받던 해조류가 경제성을 갖춘 새로운 친환경 산업 자원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주 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 경북 지역의 연대회의는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반대하는 국제노동계의 요구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중소기업 중앙회와 일부 국회의원은 이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다르게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포항마켓에서 추석 선물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어제부터 9월 22일까지 한 달간 추석맞이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추석맞이 이벤트에서 일부 품목은 20% 할인과 무료 배송을 실시합니다. 포항마켓은 포항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420여 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사칭해 구인 공고를 낸 뒤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비슷한 수법에 피해를 봤는데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온갖 범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과 SNS 구직 사이트에 넘쳐나는 구인 광고에 기업 정보가 가짜인 것이 적지 않습니다. 유명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와 명의를 몰래 쓰고 고수익이라는 조건까지 내걸다 보니 지원자들은 개인정보 제공에 둔감해집니다.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글을 읽었는데 되게 조건이 괜찮았어요. 요즘 단기 알바 그런 게 많거든요. 업무가 쉬운데도 보수가 기대 이상이라고 하면 일단 사기를 의심해봐야 하는데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 건수는 해마다 10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개인정보 침해 훼손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력서와 신분증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의 조합만으로도 대출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됩니다. 중개인 이런 사람 통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해서 대출받을 수도 있고 신분증만 하고 주민등록 앞뒤 복사해 놓은 것만 보내줘 버리면은 그쪽에서 휴대폰을 바로 개통해 주니까. 취업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업이 확정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해두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구 MBC 보도 이후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은 수사 일원화를 위해 일선 경찰서와 조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장마철 대형 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의 건설 현장 93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결과 90%가 넘는 860여 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 위험을 방치한 420개 현장에 사업주를 형사 입건하고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85곳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근로자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740여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21억 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포항예술고등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문화센터에서 미술특별전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는 졸업생 3명과 재학생 81명 등 84명의 학생들이 한국화와 서양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등 4개 부문에서 91개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엑스포와 포항예술고는 지난 6월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류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먹는 물이 깨끗해야 한다며 대구 취수원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대구시가 낙동강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는 무관심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스템을 성서공단에 도입하려고 했지만 대구시가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환경보다는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과불화 화합물 사태가 터지자 환경부는 무방류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공단의 폐수를 강에 방류하는 대신 재활용해 다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무방류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며 여전히 구미공단 위쪽으로 대구 취수원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만 이용하고 일부는 낙동강으로 그대로 방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미 산단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하수 처리 시설을 거치더라도 낙동강으로 방류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러는 사이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 근거로 내세웠던 과불화 화합물 검출량이 구미보다 대구 성서산업단지가 300배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성서공단에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지만 대구시는 거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염을 100% 없애지 못하는 만큼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공단이 사용했던 폐수를 다시 이용하면 하루 12만 톤 정도 공업용수를 공급해온 대구시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무방류 시스템으로 자체에서 공업용수를 공급할 경우에 정수에서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주급 정수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영, 수익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대구시는 최근에서야 성서공단을 시작으로 대구 전체에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뒤늦게 환경부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구시는 환경보다 돈을 줬다가 낙동강 수질을 더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 취수원을 옮기자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봉화에서 발생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77살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2년 전부터 마을 주민과 간이 상수도 등으로 갈등을 겪다 지난 21일 엽총을 쏴 부상을 입혔고 면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2명도 살해한 혐의입니다. 포항 설린대학교가 교육부가 발표한 2018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자율개선대학 선정으로 설린대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정원 감축 없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각종 국책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설린대 학생들은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 쏠릭이 어젯밤 11시에 목포에 상륙했습니다. 호남 내륙을 지나 충청지방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내륙을 지나면서 약한 소형급 태풍으로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최대 풍속이 초속 20m를 훨씬 넘는 강력한 바람을 몰고 오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동해상으로는 태풍주의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경북 북부로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경북 남부로는 5에서 4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은 충청과 강원도를 지나 오후가 되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겠고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31도, 포항이 34도, 경주가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6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7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